네, 여러분들 뭐 갑론을박이 많으신데요. 우리 이강인이 벤투 감독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감독님 저 싫죠. 그 원조 우리 김혜원님이 수리남에 나왔는데 제가 이 수리남을 못 봤습니다. 아, 본 게 뭐예요? 그치? 아무것도 본 게 없네. 수리남의 배경이 네. 카센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죠? 카센타죠. 네, 그렇습니다. 수리하는 남자.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지식이 많은 남자 네.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 국제대학원의 이남호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들 때마다 우리 또 찾고 싶은 교수님. 네, 저는 수리남을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아주 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습니까? 아, 예, 부럽네요. 근데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수리남하고 멀지 않은 그 볼리비아에서 유학원 학생, 저희 학생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수리남은 마약을 안 하는 나라다. 아, 그래서 딱 아, 한마디가.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예, 예. 설정? 그러니까 마약이 생산되지는 않는다고 하여간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재밌게 봤으면 뭐 네. 다행입니다. 저는 재미없게 보는 바람에. 추천하십니까 혹시? 자, 아직 안 봤거든요. 예, 그거랑 추천이요? 공조 2. 아, 예. 공조도 안 봤는데. 그 이모 항영 위원님과 비슷한 그런 예, 그런 같이 비슷한 걸 좋아하시네요. 네네. 예. 자, 장이 어려운데 오늘 그나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아직 바닥이 좀 멀었습니까? 바닥이 온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00에서 4,000 정도가 네.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변수를 볼 때 좀 합리적인 가격이고 네. 실제 그 파웰 의장도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진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경기 침체로 빠지니까 한 3,500에서 4,000. 그러니까 4,000 넘으면 또 이게 조금 너무 안일한 그런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유지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 월가에 가장 불리시했던 증권사 중에 하나 이제 골드만이 골드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꺾었어요. 예, 그래서 그 베이스 케이스도 올해 연말을 S&P 500 지수 보통 이제 우리 그 전문 투자가들은 S&P 500을 항상 기준으로 하니까 네. 4,300에서 3,600, 그러니까 한 17%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공식적 그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될 건지도 공식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기업 EPS가 11% 감익하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감익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목표 퍼 그 수준도 14배 정도로 낮춰서 최악의 경우에 내년 한 중반쯤 3,150을 찍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를 가정할 때.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들이 많았는데 네. 골드만은 그래도 좀 되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뭐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좀 견디지 못해서 한번 꺾은 것 같고 근데 보통 이제 또 우리 투자 전략가는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포캐스트를 잘못해서 나는 항상 그걸 가정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개별 그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우리 전략가가 네.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항상 이렇게 네. 옆에 동료를 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블레임하는 좀 네.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하여간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고 네. 뭐 정책 당국 간에도 서로 이제 뭐 지금 뭐 경쟁적으로 지금 통화 절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뭐 언론에 아까 가판에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우리도 경제팀 내에 조금 의견이 틀린데 코디가 네. 잘 안 된다 그런 거 언론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여기저기서 하여간 그런 불협화음 그러니까 좀 그런 소리가 좀 나와서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국면 같습니다. 예. 네. 틀리길 바라면서. 네. 네. 틀리기 바랍니까? 아니 그 골드만이. 골드만. 네. 골드만. 네네. 틀리겠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크게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이제 그 요즘 제일 핫한, 그러니까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제일 목소리가 주목을 받는 분이 한 20년 전에 미국 재무장관 했던 로렌스 서머스, 네. 지금 하버드대 교수. 이분이 뭐 20대 때 하버드 정교수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뭐 거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지금 관료들을 뭐 동생 야당칩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실제 이번에 그 블룸버그에서 이제 주말에 항상
그 월스트리트 위시라는데 꼭 나오시거든요. 요즘 그거 이제 되게 주목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영국이 이제 이번에 이제 감세를 하면서 뭐 좀 차입을 더 하겠다. 거의 이것은 이머징 마켓 수준이 아니라 서브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도 수준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난을 했고 이제 그 점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월요일 날 뭐 파운드가 폭락을 했었죠. 지금 좀 회복을 하지만 그래서 하여간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이 너무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정책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 지금 많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소비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그 올해 겨울 내년에 계획을 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세우려고 그랬는데 세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경제 주체들이 그 좀 움츠러드는 이제 그런 상황 같고 좀 전에 말씀한 골드만 얘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제가 제 이나무의 투자 교실에 이제 3교시에 약간 좋은 투자 습관 그다음에 제가 참고하는 자료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너무 좀 리스키한 특히 미국 주식 중에 공격적으로 너무 투자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우리 아이온큐 네, 네. 아, 그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양자 한다는데 컴퓨터. 네. 거기 상장 주식의 25%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조금 야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다. 물론 그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두루두루 네.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회사인데 이제 그런 조금 제가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또 뭐 대장주인 애플이 이 스마트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이폰이 국내에서도 마켓 시어가 25%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학생들 물어보면 아이폰 옛날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뭐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폰 14가 이제 지금 이제 출하가 되는데 인도에서도 생산을 개시를 했다.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지금 벗어나려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서머스에 그러니까요. 파운드 난리 났습니다 지금. 농원에 빠져갖고 네. 오늘도 지금 사상 최저치를 찍는 그런 모습 뭐 보이거든요. 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페리티 무너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로렌스 서머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맹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뭐 그 다른 나라 특히 이제 G7 선진국 국가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꼭 좋지는 않고 특히 재무장관이 새로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서브 이머징 마켓 수준으로 형편없다. 그러니까 신뢰를 손상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아울러서 이 정책 때문에 파운드와 달러는 패리티를 간다. 그러고 실제 어제 1.3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1파운드는 달러 대비 1.4, 유로 한 1.2가 항상 그렇죠. 저는 머리가 네, 굳어져 그렇죠. 있는데 다 지금 일로 가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참 되게 힘든 국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지금 갈피를 되게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실제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기사인데 파운드화가 금년 들어서 일본 그 엔화가 가장 많이 폭락을 했는데 네. 비슷한 수준으로 20% 절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오늘 아까 한경에 이게 잠깐 나온 건데 이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지금 네. 그 철수, 그러니까 이제 그 접는 중단 내지 영구히 그 지금 지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가 3,600억짜리 그동안 연계해왔던 또 그 설비 투자인데 이걸 이제 완전히 중단 발표를 공시를 했다. 네. 그다음에 한화솔루션,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철회 내지 보류를 한다. 그래서 네. 약간 이게 옛날에 수출 중심의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통화 절하는 항상 있었는데 네. 저희도 원화가 절상이 되면 수출업체들이 그 경쟁력을 좀 제고시켜 주려고 어떻게든지 절하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는데 네. 이렇게 모든 국가들이 지금 절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그거는 매크로의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은 금융 경제 주체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기업비 설비 투자 축소 내지 연기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저만 해도 올 겨울을 어떻게 이제 뭐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2달 반이 방학이니까 이제 저희는 항상 계획을 좀 미리 세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계획 세우기도 참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금융시장대로 또 투자 심리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좀 하반기가 하여간 계속 좀 힘든 국면일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정말 힘드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뭐 어떻게 보면 또 부러운 그 강세 통화를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네. 또 우리가 이제 아는 대표적인 기업은 또 대부분 특히 IT 기업은 반 이상을 해외에서 그렇죠. 매출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렇죠. 제일 먼저 이 그 관련된 earnings 그 수익 그 전망을 이제 워닝을 줬던 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 3개월 전에 6월 초에 리스크가 크다 얘기했는데 네. 아마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고 기업들이 되게 그 하향 조정을 가이던스를 하면서 워닝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달러 강세가 언제쯤 조금 진정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뭐 결국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아니면 정점을 곧 찍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잦아들지 않겠어요? 이제 그게 아마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올해는 아닌 걸로 네, 봐야 아닌 되겠죠. 걸로. 예. 그러면 원달러가 1,500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뭐 그러니까 외환, 그러니까 뭐 예. 저희는 주식을 주로 예, 하는 저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솔직히 하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예, 상식적인데 하여간 외국 증권사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이런 그 채권 네. 뭐 외환하는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 이제 뭐 후배들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각각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하여간 1,300이 좀 베이스고 뭐 당연히 1,500은 그러니까 뭐 돌파를 시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옌 달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일단 문제가 축구는 끝났고요. 1대0으로 이강인은 나오지 않았고 끝났습니까? 축구 끝나자마자 빠르게 예. 지금 거의 6,000분을 향해서 예, 빨리 와서 아까 한 보셔야죠. 4,300분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 안 보는 삽니다. 자 주식 공부합시다.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골드만이 이렇게 하향 조정한 S&P 500을 네. 굳이 이렇게 하향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이걸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나 그러니까 뭐 경제 전망은 사람들이 조금 덜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략가나 개별 기업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틀리면 엄청나게 외압이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고 이제 자기 혼자 특히 이제 골드만은 아주 불리시 계속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1, 2주 전에 나온 자료만 해도 4,300을 다시 재강조를 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굳어진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우리 이코노미스트 의견대로 이렇게 나는 맞춰서 하향 조정을 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여기 이제 파란 그 좀 굵은 실선이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3,600, 네. 내년 여름, 내년 중순도 3,600. 그러니까 네. 내년 상반기는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뭐 변동성만 좀 보인다는 거고 내년 연말이 되면 한 10% 회복되는 한 4,000 정도를 네. 그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 이제 하늘색 점선은 하드 랜딩,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올해 연말이 3,400, 그다음에 이제 내년 중순은 더 많이 빠진다고 3,150. 아이고. 근데 이제 결국 이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내년 연말은 주가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여간 단기적으로는 6개월 내지 12개월은 상당히 그 참 쉽지 않은 장세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2, 3년, 5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 연말이 되면 주가는 결국 주식이라는 건 또 이렇게 암만 안 좋을 것 같아도 다시 또 사이클이 턴을 해서 맞아요. 경기도 회복을 하고 기업이익이 돌아서니까 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이 확실히 이제 꺾이고 언제 금리를 낮추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할 테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 하반기에는 저점이 언제인지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차이는 있지만 내년 네. 연말이 되면 돌아선다. 그래서 조금 길게 투자 타임 프레임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그 V 쉐입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저 시나리오에서 베이스로 가더라도 내년 여름이 돼도 뭐 지금 3,600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3,600. 일단 여러분들 좀 각오는 하셔야 되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금방 좋아지진 않는다. 그건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골드만의 얘기들 하면 그런 거니까 틀리길 바라야죠. 그리고 네. 가장 창피한 게요. 어. 그냥 바꿨는데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것처럼 창피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강세를 외치다가 시장이 빠져가지고 예. 약세로 바꿨는데 그때부터 올라요. 막. 예. 제발요.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베어리시한 투자 전략가들이 많았는데 네. 또 우리 뭐 6월 말 7월 달엔 주가가 많이 회복됐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골드만이 맞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전략가가 그 상당히 본인이 맞았다 이제 그런 좀 강조를 했는데 하여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좀 많이 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요걸 이제 숫자로 보면요 예. 다음에 그 왼쪽은 이제 빨간 걸로 제가 박스를 친 거는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케이스. 아직도 이제 골드만은 이제 전략가는 연착륙을 이코노미스트 여기는 아직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경우에는 그 내년의 기업이익이 한 3% 여전히 조금 증가를 한다. 근데 뭐 하여간 쉽지 않은 가정 같아요. 그리고 이제 P 배수를 15배 정도 가정을 하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한 15.5배, 16배쯤 되죠. 네. 그러면 이제 3,600이 나오는데 하드 랜딩 경우에는 이제 그 내년 기업이익이 11%가 감소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타겟 그 지수를 구할 때 이제 EPS 곱하기 목표 펄을 곱하잖아요. 일단은 EPS가 많이 깎이고 여기에다가 아울러서 목표 펄을 15.1배가 아닌 14배. 네. 그러니까 좀 더 박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시장이 그 멀티플을 좀 적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익 조정도 되고 하향 조정이 되고 멀티플을 적게 주니까 최악의 경우에 내년에 중반쯤 3,150 정도 지금으로부터 추가로 한 뭐 5% 정도 하락이 하나요? 뭐 이제 네. 그 정도 본다고 골드만은 지금 이제 며칠 한 3, 4일 전에 이제 맞습니다. 예. 전망을 바꿨습니다. 예. 하여간 뭐 두 가지 시나리오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니까 좀 더 추이를 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네. 예. 근데 진짜 뭐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고 난 단기에 휘둘리지 않고 길게 보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되게 앞으로 조금 리스크가 더 많아도 이럴 때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시는 게 지나가고 보면 아 그때 그냥 그렇게 바닥을 쳤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꼭 그런 분들이 꼭 수익이 네. 좋으시더라고요. 예, 돈을 예. 버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리스키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차라리 예.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지나면 되는데 꼭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특정 종목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아이온큐라든지 네. AMC 같은 기업들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예. 보시면 그 이제 일단 제가 아이온큐를 또 어떤 저 아는 분이 조금 좋게 얘기를 해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잘 이것은 잘 모르겠어서 네. 근데 이제 뭐 현대 쪽에서 약간 일부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네. 한국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뭐 과학자가 개입이 되고 그런데 하여간 최근 1년,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도 한 1,000억 이상을 샀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분을 25% 들고 야.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10억 달러인데 2억 5천만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미래가 그러니까 개념상은 말이 되지만 아직 증명이 입증이 안 된 일부 업종에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IT 업종 전체로 우리가 서학개미 보유 종목 50개 보면 7, 80%가 IT 네. 테슬라도 결국 IT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이제 상위 10대 보유 종목을 보면 2개가 레버리지 네. 3배 레버리지. 그래서 뭐 한 80%쯤 금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금융주를 우리가 10종목을 갖고 가면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장기 네.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왜냐하면 배당을 한 3~4% 하니까 금융주가 톱 50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자가 딱 한 종목 있어요. 오. 50 이내. 그것도 코카콜라. 아. 근데 이제 그 경기 관련된 종목은 또 아주 딥 시클리컬. 네. 그러니까 진짜 예측 불가능한 델타 항공주랑 크루즈 라이너 이런 건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르지는 않거든요. 변동성만 높고 트레이딩하는 종목이지. 그래서 길게 보면 별로 성과가 안 좋은 그런 종목이나 너무 리스키한 딥시크를 많이 들고 있고 IT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어떤 한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서학개미 전체를 한 개인 투자가라고 한 투자가로 놓고 보면 너무 약간 과도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뭐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약간 그 투자 스타일은 그게 뭐 리스크 대비 리턴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저는 기억에 이런 걸 여러 번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매매 형태가 왜 나타납니까, 지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한 방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네, 그러니까 한 방을 좋아한다. 그렇죠. 이제 정말 베팅의 민족이에요. 베팅의 베팅의 민족. 네, 민족이고. 베팅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아니면 못 하시고. 근데 그게 모든 투자자분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내 자산에 뭐 교수님도 만약에 이게 정말 한 1~2%를 그냥 재미로 사놓는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정말 자산의 뭐 30% 40%를 그런 종목을 사놓는다든지.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조금 계속 워닝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나스닥 종목이나 IT 종목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회사들은 그 비즈니스 자체가 엄청나게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지고 네. 차입을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나스닥 IT 종목 그 자체가 리스크를 많이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레버리지를 거는 것은 약간 좀 너무 과도하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뭐 미국의 진짜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들 고객이 많았는데 네. 이제 여기는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요. 내가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이제 그 테마를 발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뭐 3년 전에 내가 전기차 플레이를 한다, 배터리 플레이를 한다. 그게 한 테마고 그 테마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내가 익스포저를 갖는 게 좋냐, 개별 종목을 사느냐, 아니면 프라임 브로커를 시켜서 구조화된 상품을 짜느냐. 근데 그것의 목적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리턴을 어떻게 좀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장 투자를 잘하는 그 헤지펀드 중에 상위 1~20%들은 항상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줄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이라도 리턴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 약간 반대로 리스크 엄청 지면서 맞아요. 잘 되면 대박을 내려고. 근데 그것은 나중에 하여간 투자할 때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제 그런 그 약간 투자 모델이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예. 또 그 뭐가 걱정이냐면 한두 번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계속 거기에 빠져드셔서 3번 잘 되고 4번째 또 몰빵해갖고 그게 무너지면 나는 3번 맞췄고 1번 틀렸는데 사라지는 거죠.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우리 좀 재미없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다음에 이제 펩시콜라를 보면 펩시콜라. 이제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들고 있지만 펩시는 탄산음료를 코카콜라랑 경쟁해서 고기는 좀 작지만 스낵이 또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 1984년 이후로 주가 차트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상향하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보면 제가 항상 이제 우리 투자를 직접 본인이 할 분들은 복리로 과거 주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는 습관을 갖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네. 10년 주가를 복리로 계산해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약세인 걸 감안해도 주가는 연 9% 상승을 했고 배당을 한 3% 줍니다. 그래서 배당 받은 걸 펩시 주식에 재투자를 하면 연 한 12% 수익이 나요. 뭐 이 정도는 상당히 훌륭한 게 아닌가. 너무 그래서 훌륭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진짜 좋은
너무 좀 뭐 훌륭하죠. 재미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에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투자를 잘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아, 그 이게 이제 그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됐던 게 한 20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 두 분이 네. Boys will be boys. 남자들은 원래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주식 잘 알아. 이 회사는 이렇게 돈을 벌고 이게 이게 적정 주가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매매를 또 많이 하니까 과도한 자신감이 수익률을 해친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 피델리티는 이제 그 가족 기업이에요. 거기 이제 따님, 창업자의 따님이 이제 지금 회장 겸 CEO를 하시는데 에비가일 존슨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피델리티가 펀드도 크지만 브로커리지가 되게 큽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남성 여성 투자 데이터를 보면 여성은 항상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네. 경험이 많은 여성도 자기를 초보자라고 생각한다. 항상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은 그냥 잘하고 계시면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남성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면 참 좋을 것 큰일이네요. 같습니다. 자신감을 조금 줄이시니까. 네, 그러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 네. 모닝 월스트리트 모닝 그 브리핑에 그 할머니식 투자 방법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할머니식. 그 옛날에 헤지펀드 고객들이 이제 기업 방문 오면 20년 전에 저한테 뭐 차량 타고 이동할 때 기업 방문 때 네 그 나무 당신의 그 공식적인 커버리지 말고 그 비공식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 근데 당신 할머니한테 추천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 않고 진짜 좋은 기업, 짱짱한 기업을 추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좀 종목을 고르면 네. 장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제품 서비스,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가 좋아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엉뚱한 짓을 밤사이에 할 가능성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투자가 지구 반대편의 투자니까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서학개미로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한 건 또 리스크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 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항상 경계하고 리스크를 우리가 챙기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혹시 할아버지식 투자 방법은 없습니까, 교수님? 근데 뭐 아까 남성분들은 잘 못하시니까 할아버지는 많이 나이를 뭐 드셔도 남성은 안 되는 걸로. 아, 그런 겁니까? 아, 네, 좀 큰일인데. 네. 네. 우리 교수님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예외적인. 예외적인 남자 예외적인 거고 친구죠. 왜냐면, 그런 네. 분들 계시죠. 저도 뭐 좋지는 않은데 그냥 저는 별로 이렇게 뭘 들고 있는지 챙기는 편은 아니어서 가끔 가다가 들여다보면 아 이런 걸 내가 샀던가 이제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또 남자듯이 저는 세계적인 다른- 투자가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은 무조건 남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지금도 그러니까요. 뭐 한번 곧전 잡았다. 그냥 예. 그냥 여기 청테이프를 붙여야 돼. 붙여야 부동산 돼. 얘기를 할 때 네, 집에서. 네. 네. 자, 끝으로 애플만 좀 보고 네,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이 뭐 여러 면에 있어서 상당 그 쉽지 않은 시장 아니에요. 특히 네. 이제 한국은 소비자들도 까다롭고 그다음에 뭐 삼성, LG, 현대 이런 진짜 그 기라성 같은 어떻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도 좀 상당히 약간 내국 그 국내 기업의 우호적인 근데 저도 애플의 아이폰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줄은 알았지만 왜냐면 네.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 최근에 많이 바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25% 점유율을 차지했다. 뭐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다음에 애플 스토어가 점포를 더 늘린다고 지금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우리 점포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 참 애플의 이 생태계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네. 묶어두는 그러한 힘이 대단하고 그 안에서 또 점점 고객의 많은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더 파워풀해지고 그래서 하여간 삼성이 이 생태계를 못 만들어서 이제 작년에 뭐 임원진도 대규모 교체가 있었고 사장단도 그런데 상당히 격차를 줄이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이 진짜 좋은 회사고 네. 예. 거기다가 가격 올려도 뭐
그렇죠.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이번에 올린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뭐 이제 자국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그렇죠.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이제 자기네 마진 영업이익률을 그렇습니다. 사수하는 게 되게 예. 중요하다고 이제 그 저희 같이 올해 애플을 본 사람 부장님 그렇지만 이제 저희 요 정도 요런 정도 이게 전략을 꾸미고 있구나. 그래서 20% 이상은 영업이익률을 간다. 아, 진짜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래도 사니까요. 사니까. 아, 이거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금 모든 그 세계 기업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미리 중국에서 많이 일찍 빠져나왔고 네. 되게 상당히 좋은 판단을 했다고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너무 지금 중국에서 조립을 많이 해서 익스포저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15% 정도 팔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이제 빠져나오는 중인데 그 아이폰 14,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을 인도에서 조립해서 생각보다 이게 이제 램프업이라 그러죠. 이제 대량 생산이 빨리 지금 가동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뭐 애플, 테슬라 이런 데들은 하여간 생산, 판매다 중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좀 주요 리스크로 중국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하여간 리스크로 하여간 뭐 우리가 좀 걱정을 항상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양면성이 있죠. 예,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네네, 그렇죠. 앞으로는 예. 또 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네. 참 저희 또 좀 저희를 안심시켜 주신 얘기를 네,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또 걱정을 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애플 얘기도 해주셨고 또 그렇습니다. 너무 리스키한 그 투자, 리스키한 투자 이거에 대한 또 걱정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같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한국에는 워렌 버핏이 있고 근데 아직은 형님이에요. 네. 형님, 네, 우리 네, 이나무 형님도 네. 이제 잘하는 우리 남자 투자자이시니까요. 또 금요일 날은 또 월머프 해주실 거고 네, 네. 목요일에는 또 이나무 주식연구소의 투자의실 올려주실 거고 네네 또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잠시 광고 보고요. 개장 시황 준비하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